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갈게. 근데 이거는 너네가 배우긴 했지? 언제 배웠지? 중2 때 배웠어. 1차 함수 할 때. 그때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 직선의 식을 y는 뭐 mx부터 시작해서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이제 요 처음 1차 함수 형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해서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행이동이 좀 된 거야. 이제 얘는 평행이동을 좀 한 상태에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한쪽으로 넘긴 거지. 그지?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꼴로 방정식 형태로 만든 이런 형태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요 일반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요 상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단원명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식의 형태가 많이 나오겠지. 그렇게 알고있으면 되고.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이제 그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이 1차 함수 요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하거든.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가 좀 필요해.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는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걸 기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x1, y1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이 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직선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점이라는 건 뭐 그냥 점이니까 뭐 주어지거나 뭐 아니면 찾거나 뭐 이렇게 뭐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은 별로 없고, 여기서 기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기울기.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 있지, 그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이 두 개 주어졌을 때, x1, y1하고 x2, y2라는 점이 두 개 주어졌을 때,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x2-x1분의 y2-y1으로 계산하지. 얘 같은 경우는 순서도 맞아야 돼. 여기서 여기를 뺐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지. 맞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뺐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지.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긴 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제 탄젠트라는 게 추가돼. 탄젠트 A라는 게 추가되는데, 이 탄젠트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그 말이 항상 나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를 A라고 하는 건데, A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각도란 말이야. 그래서 각도기 때문에 요 x축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있지. 그렇게 각도를 잰 거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만큼 각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만큼 각을 A라고 하는 거야. A도 이렇게. 그럼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이 음의 방향이겠지. 그치? 근데 보통 어차피 나오는 건 양의 방향만 나오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면 이 각을 A도라고 했을 때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면은 탄젠트 A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맞아? 직각삼각형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길이가 X 증가량이지. 그치? 요 길이가 X 증가량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는 뭐야?
y 증가량이지. 그지? 그럼 우리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A는 얘분의 얘잖아. 맞아? 그럼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랑 같은 거지. 됐어?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 얘는 이제 탄젠트 A로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럼 탄젠트에서 어차피 나오는 각도는 또 정해져 있겠지. 탄젠트 30도하고 45도하고 그 다음 60도 이렇게 3개만 나올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30도일 때는 얼마야? 네, 3분의 루트 3. 그 다음 45도일 땐 1. 얘는 루트 3이지.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맞지?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작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작성을 할 건데 이것도 한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어. 공식으로 너네가 이제 외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다른 거야. 첫 번째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는 한 점 그냥 딱 기본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인데 너네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기울기가 3이야. 그리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고 하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y는 3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1,2를 지나니까 이걸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2는 3 플러스 b니까 b값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 집어넣어주면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요 방법을 이용했거든. 그지? 그럼 이 방법 그대로 해서 이거를 좀 이제 좀 일반적인 우리가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이 문자를 가지고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y는 m에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이 방법 그대로 가면.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x1, y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주면 y1은 뭐야? mx1 플러스 b지.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b 값이니까 b는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b 값을 다시 뭐 하라고? 얘를 다시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럼 y는 mx 그 다음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y1을 넘기고 정리를 조금 해주면 y 마이너스 y1은 m의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책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너네 외울 거야. 외워서 풀 거야.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기울기 3의 1,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고 하면 y-y1이 2잖아. 2. 그리고 기울기 3의 x-x1은 1 해서 요걸 그냥 정리만 하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y는? 네, 3x-3 그 다음 플러스 2니까 얼마? y는? 3x-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똑같이 나오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하는 것이. 원래는 기울기 대입해서 식 쓰고 1,2 대입해서 b값 구해서 다시 대입하는 거 이런 거 이 과정을 한 번에 하는 거지. 동시에. 공식으로 외워갖고. 이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를 이제 반대로 이항을 할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1차 함수의 식을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식을 만들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항할 거니까 처음 공식을 외울 때부터 요거를 이항해서 외우는 게 더 낫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나는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책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 정도는 너네가 암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y는 기울기 3의 x-1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전개해서 암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곱한 다음에 이거 더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 얼마야? y는 3x-1로 바로 할 수 있지. 좀 더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 이해하냐? 그치?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경우냐면 x1, y1하고 x2, y2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두 점이 주어진 경우야. 근데 우리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직선의 식을 만들려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하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알아야 돼. 기울기 하나랑 지나는 점. 이게 두 개를 알아야 무조건 식을 만들 수 있거든.
맞아? 근데 지금 지나는 점만 2개 주어졌잖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겠지, 기울기. 근데 점 2개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잖아. 그치? 그럼 저거를 그냥 요 공식의 m 자리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y는 x2-x1 분의 y2-y1 그 다음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그래서 2번 공식은 요건데 사실 뭐 공식이라고 해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냥 여기다가 여기 m 자리에다가 이것만 넣은 거니까. 됐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3번 바로 할게. 3번은 a, 0하고 0, b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a, 0은 x절편이고 0, b는 y절편이잖아.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거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거기 공식이 있긴 한데 그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안 외워도 상관없어. 물론 외우면 좀 편하긴 하겠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해서 그냥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해서 그냥 쓰면 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공식을 하나 더 외워야 되잖아. 그치? 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이 없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니까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얘도 지금 점이 몇 개 주어진 거야? 절편이라고는 했지만 어찌됐건 점이 몇 개야? 2개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2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번으로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얘는 2번보다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y절편이 뒤에 있어. 그치? y절편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a-0분의 0-b x 한 다음에 뒤에 그냥 y절편 b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보다 더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해서 일단 지금은 이제 1차 함수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이런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기본적으로 직선이지 말 그대로. 그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름이 직선인데 근데 얘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차 함수 말고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봐. x계수에서 a가 0인 경우 원래 우리 1차 함수에서 x계수가 0일 수 있나? 얘가 1차 함수라고 치면? 그지?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1차 함수라고 하면 얘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왜냐면은 1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근데 얘는 이름이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굳이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얘를 가지고 1차 함수도 표현이 가능하고 다른 직선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해하지?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가 0이라고 치면은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게 나오잖아. 요 식은 뭘 나타내는 거야? x축과 뭐 한 거?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나타내는 거지. 얘가. 그치? 뭐 그냥 예를 들어서 y는 그냥 뭐 2라고 해봐. 그치? y는 상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y는 2라는 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0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면 얘를 내가 0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x가 뭐든 간에 항상 이쪽은 0이니까 y 값은 항상 뭐가 나와? 2가 나오잖아. 2. 이제? 그러니까 x가 어떤 숫자든 간에 y 값은 항상 2란 얘기야. x가 0일 때도 2고 그 다음에 1일 때도 2고 2일 때도 2고 3일 때도 2고 다 2란 얘기지.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b가 0이면 어때? ax 플러스 c는 0이면서 x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게 나오지. 맞아?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얘는 y 값이 뭐든 간에 항상 x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얘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걸 뭐 x는 1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y가 뭐든 간에 항상 x가 1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y가 뭐 0일 때도 1이고 x는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1일 때도 x는 1이고 마이너스 2여도 1이고 그치? 그래서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나타내는 거겠지. 됐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런 것도 1차 함수뿐만 아니라 이런 직선,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들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x축과 평행하다고 했지만 얘는 y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직인 거지. 그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y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y축과는 평행하지만 x축과는 또 수직으로 만나니까 x축과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살짝 꼬아서 내면, 뭐 꼬은다기보다 그냥 조금 이제 복잡하게 살짝만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3,1을 지나고, 그 다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5,6을 지난대. 이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좀 여러 가지가 많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3,1을 지나는데 이런 형태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의 식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y는 1이지, 그지? 왜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이건데 얘는 y는으로 시작하는 직선이잖아, 그지? y는 상수의 형태의 그런 직선이니까 얘 y 값만 보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은 y는 1이야. 그럼 이건 뭐야? x는 마이너스 5겠지. 그럼 이 둘의 교점은 뭐야? 마이너스 5,1이겠지. 얘는 무조건 x가 마이너스 5고 얘 무조건 y가 1이니까 둘의 교점은 마이너스 5,1이겠지. 맞아?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y는 2에 x 플러스 5 플러스 1 요거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해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단원명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함수의 식보다는, 그러니까 표준형보다는 이렇게 일반형 상태가 더 많이 나오거든. 이게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나오거든. 다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기울기랑 y절편 같은 걸 보기가 좀 편하잖아. 맞지? 아무래도 기울기하고 y절편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좀 편한데, 근데 매번 이걸 이렇게 이제 바꿔서 정리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게 나는 좀 안 까먹을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외워도 돼. 근데 나는 조금 불안하다, 나 이게 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마이너스 안 붙인다든지 아니면 a분의 b라고 해서 거꾸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은 좀 귀찮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제일 좋은 건 사실 안 까먹게 외우는 게 제일 좋지. 빨리 할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해하지?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말이 길어서 안 쓸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말이 좀 어렵지? 이게 뭔 말이냐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대. 둘의 교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생각을 해봐. 너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지, 그치?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무수히 많은 직선, 물론 이 중에 하나를 특정하게 잡아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일단 이 흰색 직선 하나를 ax, by, c라고 할게. 그리고 요거는 a'x랑 b'y랑 c'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에 a'x,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방법만 얘기하면 이 둘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더한 거지. 그리고 k를 붙인 거야, 여기다가. 근데 이 k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 데나 붙여도 돼.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이 식은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식이 되는 거지, 얘가. 왜 그러냐면
잘 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식이. 왜냐면 얘가 지금 이거 지나고 있으니까. 이해하냐? 그러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뭐야? 0이란 얘기지. 마찬가지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은 0. 요것도 성립을 하는 식이지. 맞아? 그럼 이번에는 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요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플러스 k에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 식은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지. 왜냐면 이게 뭐야? 0이라며. 그치? 이게 성립한다 했어. 0. 그 다음 플러스 k 곱하기 이건 뭔데? 0이잖아.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얘를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잖아. 이해하니 뭔 말인지? 안 되지? 다시? 안 돼? 자,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내가 이렇게 놨어. x1, y1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지. 둘이 그 교점이니까. 맞지?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뭐라 했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 둘이 그냥 더한 다음에 아무 데나 그냥 k를 붙이면 된다고. k를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이제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식이 성립을 하잖아. 맞아? 이걸 지금 이용해서. 그치? 그러면은 어떤 직선에다가 내가 어떤 점을 대입했더니 그 식이 성립했다는 건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x 플러스 1이야. 내가 여기다 0,1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0,1이라는 점을 얘가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이게 성립했잖아, 식이. 그러면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이해하지? 그러면 이제 근데 이렇게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뭘 또 주냐면 이 점 외에 다른 점을 하나 또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x2, y2 이런 점을 하나 더 줄 거야. 그러면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 k가 k에 따라서 이 직선이 뺑글뺑글 돌다가 k에 따라서 하나로 딱 결정이 나는 거거든. 왜냐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했잖아. 그 무수히 많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k란 말이야. 그래서 k가 결정나면 그 뺑글뺑글 돌던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점 하나를 더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k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k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요거 잠깐만 볼게. 1136번. 아우 씨.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이 더한 다음에 k를 붙이면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끝인데 근데 이거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을 찾기 위해서 지금처럼 원점이라는 점을 하나 더 준 거지.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 둘이 그냥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패턴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더하기 k에 x-3y-3은 0.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이제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원점까지 지난대. 그러니까 x랑 y에다가 0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얼마야? 대입해봐. 3 마이너스 3k는 0이지. 맞아? 만족하는 k값 얼마? 1이겠지. 1. 그러니까 k가 1일 때 이 두 놈의 교점과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럼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x 더하기 3x니까 얼마?
4x 그 다음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빼면 0이래.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요. 됐어? 그래서 거의 이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내용은. 알았지? 그리고 원래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네. 근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어.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정점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점이거든.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했지. 그치? 근데 그치?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이긴 한데 근데 얘는 차이가 결국 기울기 차이지. 이 점은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 여기서 이게 뱅글뱅글 도는 놈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직선에다가 이 점을 대입했을 때 반드시 이제 식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 같은 경우 보면 얘를 K로 한번 묶어보잖아. 그럼 X 플러스 1하고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 맞아? 그럼 얘는 K 값을 관계없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날 것 같아? 그냥 항등식처럼 생각하면 돼.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겠어? 마이너스 1,1이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1 넣고 1 넣으면 그냥 무조건 성립하잖아. 여기 0 되면서. 그지? 그러니까 항등식처럼 얘가 0이고 얘가 0 되는 x, y 값 찾으면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그 정점은 마이너스 1,1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K가 기울기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이런 직선이겠지.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 요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식을 봤을 때 요 식을 봤을 때 K로 묶어서 정점을 찾을 수 있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지. 몇 가지가 있지? 위치 관계가. 원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 세 가지 정도 있지. 맞아?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이런 거. 맞지?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평행한 경우, 평행.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 여기선 추가로 이제 네 번째 수직인 경우가 나올 거야. 수직인 경우. 나올 건데. 일단 한 점부터 한번 해볼게. 한 점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식이 물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1차 함수의 형태로도 좀 나오는 편이거든. 이렇게 두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차 함수의 형태로 y는 mx 플러스 n 하고 y는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조건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의 조건은 기울기가 그냥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지.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개수분의 개수, a'분의 a랑 b'분의 b 이게 다르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돼. 개수분의 개수로 해서 그러니까 비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1차 함수 형태로 1차 함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기울기랑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한 경우.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어때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지 당연히. 기울기 같아야 돼. 그 다음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겠지. 그치? 보통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너네가 이제 기울기 같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y절편 달라야 돼. 알았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그리고 이거 여기 있는 1차 함수 형태에서는 m과 m'이 같고 n과 n'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냥 전부 똑같은 경우니까 결국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형 그러니까 저거 뭐야 1차 함수 형태에서는 그냥 M과 N' 그리고 N과 N'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는 예를 들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마찬가지 이거 두 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일반형 상태에서는 뭐냐면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표준형 상태에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나온 게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 너네 그 저 일반형에서 봐봐. 여기서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지. 맞아? 밑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B'분의 A'이거든. 그러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라는 걸로 풀어주면 저걸 정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맞지? 근데 이제 일반형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또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매번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인 거리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수직인 거리를 찾는 건데 그냥 공식을 좀 외워주면 돼. 자, 이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공식은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 요게 그냥 공식이야. 뭐 물론 증명도 있긴 한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증명 과정이 뭐 쓸만한 증명이면 뭐 할만 하겠는데 굳이 뭐 필요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알았지? 요건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뭐 1,2에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 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이렇게 놨다 해볼게. 그러면 루트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에 이거 대입한 값을 쓰면 돼. 그냥 1 곱하기 2니까 2 그 다음 2 곱하기 3이니까 6 마이너스 7 요거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럼 루트 13분의 얼마야? 1인가? 아 1이네. 그치 13분의 루트 13 이렇게 유리어만 하면 되겠지. 요게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또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서 써볼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둘이 평행하대. 이때 이 거리를 구하래. 근데 이 거리는 당연히 어때? 어디를 잡든 간에 항상 거리가 어때? 같겠지. 평행하니까. 맞지?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y는 x 플러스 3이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냥 둘 중에 아무 직선이나 그냥 하나 잡아. 이걸로 잡을게.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 대입하면 3 나오니까 2,3을 뽑아도 되고 뭐 100, 101을 뽑아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가장 뽑기 쉬운 점이 뭐야? 절편이 제일 쉽지. 그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y절편이 0,1이겠지. 맞아? 0 들어가는 게 제일 쉽잖아. 뭐 x절편을 뽑든 y절편을 뽑든 아무거나 뽑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거리를 구해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할 때는 얘를 일반형 상태로 바꿔줘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일반형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해야 돼 무조건. 루트에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화하면 루트 2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응?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은 요게 다고, 자 여기서 이제 대표 유형 하나씩 좀 풀어볼게. 대표 유형. 이게 유형 몇 개 있냐 근데? 18개? 그럼 유형 9번까지 할까? 9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할게. 알았지? 그리고 앞에 C단계. 알았지? 그럼 일단 유형 9번까지만 하자. 오케이. 유형 9번까지. 유형 9번까지. 그치, 유형 9번까지 하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오케이. 유형 9번까지 하자. 자, 일단 유형 1번 보면은,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기울기 나와 있지? 그리고 중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중점 구해보면 얼마야? 중점 어렵지 않잖아. 얼마야? 2분의 이제 더하니까 1,4 나오지, 그지? 그리고 기울기가 2래. 그럼 y는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라고 쓰면 끝이지. 그지? 그러니까 y는 뭐야?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겠지. 됐어? 그 다음에 59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A, B 구하래. 자, 이번엔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해볼게. 기울기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3으로 할게. 됐어? 계산해보면 얼마? 이거 4분의 8이지, 그지? 그러니까 2네. 2 분배하면 y는 2x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그지? 그럼 요 직선 구했고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7 지난데 대입하면 성립하지? 마이너스 7은 2a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가 2a.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그 다음 5, b도 대입하면 b는 10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7이지 그냥. 그래서 둘이 여기서 빼래. 얼마야? 9가 나오겠지. 뭐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63번.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 저거 지날 때 k값 구하래. 자, 이번엔 절편 주어졌네. 그냥 두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3,0이라는 점과 0, 마이너스 4라는 점이니까 기울기 구하면 0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x에다가 y절편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고, 얘가 k, 마이너스 2k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자, 그러면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그치? 얘가 이제 마이너스 4 맞지? k 얼마? 6이겠지, 6 맞지? 그 다음에 68번.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기울기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지.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다 구한 기울기가 전부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럼 A, B의 기울기는 k-1분의 7 빼기 k라고 하고, 그 다음 BC 기울기 k-5분의 7 빼기 11이면은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이렇게 곱한 게 같다라고 해주면 되니까 7 빼기 k 곱하기 k-5는 마이너스 4 곱하기 k-1이지. 전개하면 7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4래. 마이너스 k제곱에 그 다음 7k, 5k니까 12k인가? 그리고 넘기면 플러스 16k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9인가? 이렇게 나오네.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39는 0이니까 그러면은 13하고 3인가? 마이너스. 그치? k값 얼마? 3 또는 13. 모든 k값의 합이니까 16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71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한데 그럼 생각을 해봐. 그냥 무턱대고 그냥 2등분한다고 하면 되게 골치 아픈데 근데 한 점을 지나면서 2등분한대. 그럼 반드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2등분을 하려면? BC에? 중점을 지나야지. 이렇게. 그래야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높이 똑같고 밑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중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는 1,4라 나와 있고 그럼 중점만 구하면 되는 거지. BC의 중점은 얼마야? 4,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은 y는 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로 할게. 자,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인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6이지, 그치? 요거지. 됐어? 그 다음에 75번. 자, 이거는 원래 이제 부호에 따라서, ABC 부호에 따라서 총 4가지 정도의 그림이 있잖아. 그지? 원래 1, 4분면 이렇게 지나, 그러니까 3, 4분면 안 지나는 그림이 있고, 얘는 4, 4분면 안 지나는 거고, 뭐 얘는 2, 4분면, 얘는 뭐 1, 4분면 안 지나는 4가지 그림이 있잖아. 그지? 이거 부호 보고 찾는 건데, 근데 일단, 여기서의 기울기가 뭐지? 기울기랑 y절편 가지고 찾는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AC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A하고 C는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BC가 저 0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A하고 B가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지. 마이너스 B분의 C는 어때? 얘도 양수네. BC가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인데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또 양수. 그러면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양수인 그래프는 여기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 그치? 그 다음에 7번. 자,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날 때 p랑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얘도 그냥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지난다며.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k 값에 관계없다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k에 관한 항등식적으로 풀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지금 k가 좀 흩어져 있잖아. 그럼 다 전개해서 k끼리 딱 이제 묶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그냥 해볼게 바로. 얘랑 얘랑 곱하면 2kx인데 k로 묶으면 뭐야? 2x 나오지. 그지? 그 다음 거는 k 곱하기 y니까 저걸 k로 묶으면 플러스 y겠지. 맞아? 그 다음은 3k니까 k로 묶으면 3이겠지. 그 나머지는 k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로 묶어서 x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2y 그치?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치?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겠지. 맞지? 그러면 2x 더하기 그러니까 둘이 연립하란 얘기야. 이거랑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위에다가 2를 곱할까?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야. 둘이 더해볼까? 얼마야? 5x 마이너스 2는 0. 맞아 이거? 너무 더러운데? 맞겠지? 잘 했지? 아니지 여기 플러스잖아. 어쩐지. 그럴 뻔했다. 얼마야? 플러스? 10이지. 맞지? x 얼마? 마이너스 2지.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y는 1이지.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2,1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찾는 거니까 얼마야? 루트 4 더하기 1이지. 얼마야? 루트 5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1182번 한번 볼게. 자,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첫 번째 주어진 직선에 직선은 저건 정확히 알고 있는 직선이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절편, y절편 둘 다 2지. 첫 번째 거.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저게 이제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m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1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마이너스 1,1 지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직선이 되겠지. 맞아? 근데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그 1사분면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의 경계는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 사이겠지. 맞지? 이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경계 값을 대입을 해주면 돼. 그때 m 값을 찾으면 되지. 첫 번째는 0,2를 대입해서 m 값 찾아볼게. 0하고 2 대입하면 얼마야? m-1이 0이니까 m 값은 1이지, 그지? 이때 기울기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을 대입을 해볼게. 얼마야? 2, 0 대입하면? 3m 플러스 1은 0이니까 m 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면 어떻게 있으면 돼? m의 범위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유형 9번.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점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올 때 A, B에 대해서 2A 더하기 B를 구하래. 자, 이게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단 둘이 더한 다음에 그냥 아무데나 K를 붙이면 돼. K에 2X 빼기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이거랑 얘가 4,-1을 지난대. 그러니까 이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고 그 무수히 많은 식 중에서 이걸 지나는 식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4,-1 대입하면 8-1 빼기 4 더하기 K에 8 더하기 3 더하기 4는 0이니까 계산하면은 이거 5에다가 3 이거는 얼마지? 12에다 플러스 15인가? 맞아?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 요거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정리만 좀 해주면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대입하는 거니까 분수잖아. 좀 더러우니까 전체적으로 5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10x 더하기 5y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3y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계산하면 8x 더하기 8y 마이너스 24는 0이지. 8로 깔 수 있지. 얼마야?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지. a, b 얼마? 1이지 각각. 그러니까 2a 더하기 b는 3이겠지. 됐어? 오케이.